구독, 좋아요. 지금부터는 또 저희 펜앤마이크 경제TV에 출연하시는 경제평론가 모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논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뭐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고 또 중국 기업, 중국이 대한민국 기업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생활비 벌고 주식 배당으로 소득을 얻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떤 이재명식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는 네. 그 배당, 배급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것을 투자한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크거든요. 예. 물론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배당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배당만 가지고는 주식 시장이 성장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게 있긴 합니다. 예. 워낙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못 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흔히 말하는 이 성장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배당이라는 건 뭐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예. 주는 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기업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다 배당하고 흔히 말하면 다 배분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에 대한 M&A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할 돈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게 언제나 다 매번 이제 좋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부진이 뭐 벌써 한 2, 3년 가면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예.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조방원이라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잘 가는 섹터 조선, 중에 방산.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예.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15년을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흔히 말하는 이런 이 잘 될 때 돈을 모아 놓은 걸 가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돈을 잘 벌 때 벌었으니까 돈을 다 배당을 해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거기가 당장 메리트가 있을까? 물론 최근에는 좀 흐름은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 흐름이 흔히 말하는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을까? 배당만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온 것 중에 반박 논지는 핵심인데 이 중에 핵심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배당 많이 주고 한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예, 그걸 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진짜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국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미국 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펀드 중에 401k 펀드가 미국 주식 비중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주식은 이 국민들의 노후와 연결고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국 대통령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선거에서 많이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주식 시장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직 뭐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과는 좀 체질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잘 가려면 기업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을 좀 옥죄는 정책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상속세도 너무 높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이제 배당 관련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건 좋은데 단순히 야 너희 돈 많이 벌었는데 왜 돈 자꾸만 배당 안 해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나치게 배당이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흔히 말하는 주가 상승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주가는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요. 글쎄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요즘 오랜만에 이제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계속 갈 확률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을 보면 오래 가긴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 외국인들은 저는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주가가 흐름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나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흔히 말하는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숟가락을 얹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밥상을 엎을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 지정이 안 돼야 됩니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심 대상국으로 네, 됐지 않습니까? 지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관계자들, 실무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계속 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은 외국인들이 워낙 지난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이제 여기 이제 전문 용어로 되돌림이라고 하거든요. 수급의 되돌림. 그러니까 수급의 되돌림 현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매수를 많이 해주는 건데 만약에 계속 한미 정상회담이 좀 점점 미뤄지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국내 지금 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의 노출도가 강했어요. 우리 시장이.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들 같은 경우는 뭐 AI 성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기업들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역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은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고 예. 오히려 미국 쪽에 흑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관련 부분보다는 미국 쪽을 더 많이 신경 쓰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외국인들 투자자들도 이제 일정 수준 사고 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배당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 곡간에 있는 걸 자꾸만 곡감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먹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이 국가적인 이 체질 개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옥죄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게 지금 중국의 공산당 어때요? 중국 기업들은 전부 다 공산당 소유라고 네. 봐야 되는데 중국의 거대 기업인 대기업이라고 하는 텐센트가 대한민국의 이 게임 업체죠. 이 네. 넥슨을 인수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는 건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죠. 아, 왜냐하면 네. 그 전례 그러니까 지금은 텐센트는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게임사들 관련 이 흔히 말하는 인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 게임사들 인수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앞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가요? 예. 네 우리가 그 이제 우리 시청자층 분들이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서 롤이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워낙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 예. 그 롤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가 라이엇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텐센트가 인수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또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여전히 게임은 롤이 최고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예. 글로벌적으로 롤의 인기는 떨어졌고요. 지금 그 롤과 비슷한 게임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텐센트가 만든 왕자 영요라는 게임이에요. 예. 그 화면을 보시면 정말 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이엇 게임을 인수를 하고 나서 그거가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서 중국에 론칭을 해서 결국은 롤은 원래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왕자 영요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왕자 영요라는 게임이 작년 한 해만 1년 매출이 11조가 나왔어요. 라이엇이 나온 게임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있는 IP를 다 사놓고 원래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게임이 아니었으면 라이엇 게임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특허권이라든지 뭐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부분을 소송을 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기들이 인수했으니까 자기들이 안 거는 게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쉽게 중국 시장에서 IP를 빨아먹고 미국 버려버리는 IP를 거네요. 그렇죠. IP를 그냥 쉽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중국 게임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의 사상을 게임에 굉장히 많이 접목시켜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게임인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중에 뭐 한복 같은 거를 입혀놓고 그걸 한푸라고 하면서 중국 캐릭터에 계속 입히는 경향도 굉장히 많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흔히 말하는 뭐 신화나 중국 관련 부분의 이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게임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최근에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 게 50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 서유기. 예,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게임인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우려하냐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역사를 우리나라 게임사들에게도 개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뭐 이순신 장군을 또 왜곡해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허. 그러니까 실제로 또 중국의 소형 게임사는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문화 침탈로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잘못하다가 대한민국의 이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으신 한글이 갑자기 중국의 뭐 새로운 어떤 문자를 하나 이렇게 개조한 것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죠. 왜곡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야, 근데 만약에 이런 거가 된다면 우리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대한민국의 문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 같은 거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게임 산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매각되지 않게끔 이렇게 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해주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건 이제 정치인들의 인식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이건 여야 모두 지금 현재 정치인 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네네. 이건 이제 성남시가 이번에 다음 나오는 자료인데 네, 요 다음 걸 같습니다. 아 여기 없는가요? 아 여기 이거밖에 안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남시가 이번에 예. 그 AI 관련해서 그러니까 캠페인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4대 중독에 대한 부분 해결 관련 부분을 이제 캠페인을 공모를 했는데 그 4대 중독 악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그러니까 질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이게 워낙 이제 말이 많아서 인터넷 게임이 아니라 게임은 수정하고 인터넷이라고는 수정은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성남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신상진 전 의원입니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여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 분들이 인식 자체가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거는 중독이다,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이걸 그러면 국가 전략 산업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이걸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바꿔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K-팝 그다음에 이제 K 콘텐츠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게임을 굉장히 좀 낮게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50% 이상 수출 비중은 다 게임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우리나라 이제 K-팝이 좀 성장을 해서 예. 조금 이제 그 비중도 적었지만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비중에서 60%가 게임이었어요. 그만큼 게임이 압도적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 수출을 하고 예를 있는 들면 부분인데 뭐 어떤 게임이 그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프트 이번에 이제 나온 시프트 게임에서 나온 니카라는 게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배틀그라운드. 그게 우리나라가 배틀그라운드가 우리나라 게임. 네 우리나라 게임입니다. 크래프톤에서 만든. 예. 그 당연히 이거 외국 게임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게임입니다. 예, 로스트 아크 같은 뭐 유명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임들 수출 관련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게 전략 산업으로 좀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몽땅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다 잠식당하고 뭐 단순하게 뭐 문화가 왜곡되고 역사가 왜곡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그런 기술까지도 다 유출돼서 조금 전에 그 라이엇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게임의 기술을 갖다 그대로 다 뽑아먹고 뱉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처럼 대한민국의 게임 기업을 갖다 삼킨 다음에 뭐 IT 기술이든 보안 기술이든 뭐든지 다 뽑아먹고 버려버리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전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막연한 우려감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네, 하셨는데. 원래 예. 근데 그분 원래 안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셨는데 압박을 많이 받으셨나? 갑자기 오늘 해야 된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그러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어쨌든 이 입장 자체가 반대했던 입장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발권력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통제될 민간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인데 예, 예. 이걸 잘 생각하면 뭐가 문제냐면 저는 뭐 이게 저의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친 뭐 흔히 말하는 우려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좀 자세히 좀 쉽게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 게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이미 문제가 됩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코인을 발행하고 네. 그 발행한 양만큼 흔히 말하는 이 원화의 흔히 말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원화 국채의 유동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민간이 발행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코인을 발행을 엄청 잘하는 회사가 게임사입니다. 우리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게임사들이 NFT라는 코인 발행이 열풍이 불었었어요, 한때. 그래서 위메이드, 그다음에 컴투스 이런 게임사들이 왜냐하면 게임사들은 이게 리즈가 맞거든요. 예, 예. 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을 코인화해서 코인으로 거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게임사는 지금 현재 누구보다도 코인 발행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중국의 텐센트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특히 작은 기업들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의 다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각각의 흔히 말하는 이 대형 게임사들이 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건 발권력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 기업에게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화량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물가에 직격을 가할 수 있는 그 통화량을 중국 공산당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구조상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허. 그 구조를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가 아닌 겁니다. 구조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이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지역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화 시킬 네,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가상화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냥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좀 방어할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보호할 있고요.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법적인 제재가 이제 민간 기업의 인수에 대해서 좀 제재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이거죠.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체질을 개설해야 되는 체질 자체. 그러니까 굳이 중국 기업이 흔히 말하는 지분을 인수 안 해도 되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게임사들에게 아니 왜 흔히 말하는 그 텐센트 중국 뭐 다 공산당인 거 다 아는데 예. 왜 거기에 게임 지분을 넘겨라고 게임사를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사업의 구조로 보면 비판할 수 없는 게 왜 많은 주요 대형 게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텐센트에게 지분을 넘겼을까?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중국 시장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은 판호를 해서 중국에서 게임을 흔히 말하는 론칭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도 중국에서 론칭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중국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글로벌 2위 시장입니다. 예.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그럼 이 시장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은 텐센트에게 지분을 넘기고 결국은 텐센트를 통해서 퍼블리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허. 그렇게 안 하면 중국 시장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버려야 포기를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게임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큰 시장, 특히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게임은 서양과 동양의 게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캐릭터의 차이랑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예. 동양에서 만약에 하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아하. 좀 이질감이 너무 많이 그렇죠. 들고 그다음에 동양에서 성공하는 캐릭터들을 서양에 가면 또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양에서 만든 게임은 결국은 동양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 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데 예. 결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인데 그 중국을 게임사들이 버리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텐센트도 그걸 잘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게임사를 인수를 한 거고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게임사들이 체질 개선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유럽 시장을 겨냥할 수 있게 게임을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수는 뭐냐면 그러면 게임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에 모든 게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하긴 진짜 그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금을 전폐하고 네. 그 게임 만드는데 올인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게임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타이밍을 딱딱 맞춰줘야지만 그때 뭐 대박이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진짜 올인해서 만드는데 지금 주 52시간 뭐 걸려 있으면은 한참 캐릭터 만들다가 저 퇴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퇴근을 안 하면 제가 범죄자가 됩니다. 이래서 퇴근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야. 여기 표를 보시면 예.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게임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 분들이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게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노동자인데 일반 제조업 같은 노동이 아닙니다. 예. 게임이라는 건 개발할 때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그렇죠. 필요한데 예. 이게 이미 한번 론칭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버 관리밖에 없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줄어 일이 줍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계속 그냥 주 52시간이면 실제로 게임을 개발이 끝났는데도 그때는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흔히 말하면 회사에 눈치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게임을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게임을 해야 되면 일할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게임이 언밸런스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면 그냥 거의 뭐 하루 뭐 20시간 주 뭐 7일 근무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씩 쉽니다. 그게 원래 게임 산업에는 맞는 건데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주 52시간 해야 된다라고 하니 사실상 이거는 맞지 않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유용근무제를 찬성을 합니다. 아하. 주 52시간 필요해요.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예. 일괄적으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할 때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쉴 때는 좀 길게 휴식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의 개발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시장 공략 같은 경우도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에게 흔히 말하는 좀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굳이 내가 나 중국 시장 포기해도 지분 안 주고 싶어. 나는 그냥 우리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잘 하니까 중국에게 안 주고 싶다라고 하면 뭐 굳이 뭐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인수 관련 부분, M&A 관련 부분에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기업들 자체가 자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와, 오늘 저는 진짜 새로운 또 어떤 세계가 좀 이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느낌. 아까 댓글에서도 제가 정말 진짜 잘 모르는 분야인데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문서진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게임 산업과 대한민국에 설마 물가가 이렇게 연동돼 있고 그걸 만약에 중국한테 뺏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중국의 손아귀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걸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런 좋은 정보들 저희가 잘 찾아가지고 일단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주변에다 좀 널리 좀 알려주시고 또 별도 클립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주변에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자녀들 또 손자들이 게임 너무 한다고 막 구박하지 마시고요.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고 게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진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이재명 스타일의 부자 만들기의 그 허점 또 하나 그리고 중국의 자본들이 중국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기업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